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주 국내 증시 큰 폭의 기지개를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이 훈풍이 아주 고스란히 또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죠.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증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조선 그리고 원전,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호재가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오늘 또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10자식 다 잘 키우시는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방송 전부터 우리 너튜브 댓글창을 봤는데 오늘은 과연 누가 나오실까라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셨습니다. 네. 역시나 송진 전문가님 아버지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 전문가님에 대해서 제가 살짝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지난주 월요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공포였잖아요. 특히나 이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에 떠셨고 그리고 이슈까지도 악재까지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공포에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그 전략이 딱 떨어져 맞았습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원전주 별로 현 시점에서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슈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에도 뚝심 있게 지난주에도 밀고 나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구렁텅이에 빠졌던 두산에너빌리티를 구출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방송에 대해서 기대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핵무기에 오펜하이머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전에는 송신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안 좋은 악재 뉴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전 조정 오면은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저 믿고 이렇게 원전 매수했던 분들 수익을 또 크게 챙기셨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너무 뿌듯하고 자 오늘도 이런 종목들 좀 풍성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지금 시장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매수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은 좋았는데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면서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또한 들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 금요일에 제가 방송 나와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시장에 그렇게 이렇게 호의적인 발언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에 급락장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월요일에 급락장 연출이 나오면은 자, 강력하게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 이제 오늘은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1.3% 상승하고 코스닥은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자,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에서 매수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자, 코스닥 하면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성장 섹터, 기술 섹터가 들어가 있는 지수가 이 코스닥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자,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에서 매수세를 보였다.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피 차트 먼저 일봉상으로 보면은 자,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이 61선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좋은 흐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이제 21선, 자, 5일선과 21선이 중첩돼 있는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서 자, 21선까지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에 안착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장은 자, 하방도 어느 정도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이러한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 지난주에 이 꼬리가 달리는 모습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이 5선
주봉상 이 5주선에 안착을 못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5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 준다라고 하면 크게 시장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여기 이제 이번 주 이제 시작이죠. 월요일부터 자 5선 위에 정확하게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 이번 주에 이제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자, 추세는 계속해서 강한 추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탈이 나오면서 61선 이탈이 나오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기는 했으나 자 오늘 다시 61선 위로 올려 세웠고요. 돌려 세웠고 다만 이제 이 21선 저항에 막힌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돌파해 주느냐, 그래서 800포인트 위로 안착 흐름이 나오느냐가 이제 코스닥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조드렸습니다. 이 주봉상 20주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 오늘 다시 한번 5주선 위로도 다시 한번 올라선 모습이기 때문에 자, 코스피처럼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번 주 양봉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좋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 증시 키워드 이 한미 정상회담인데 자, 오늘 이제 밤이죠. 새벽 1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제가 8월 18일 생방송에서도 분명히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원전은 지난주에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꼭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이 8월 18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전 관련해서는 안 좋은 이슈가 악재가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에서 그런 악재 신경 쓰지 말고 조정 나오면 강력하게 매수를 하라고 했던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자 먼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자 최대 수혜죠. 어떻게 보면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시장에 관심을 받을 섹터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뭐 하나오션도 히든주로 공략을 드렸었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자, 지난주 월요일에도 공략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공략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SK 오션플랜트도 금요일에 뭐 9%대 상승세가 나왔었고 자, 오늘도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6% 이상 상승세가 나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만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건 일정이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선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구조적인 성장세 그리고 조선의 슈퍼사이클 10년 만에 도래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조선 혹시라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났다고 이슈가 끝났다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조선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불을 뿜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번이나 강조했던 대박주로는 역시나 이제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35%첫 번째 추천을 하고 나서 35% 수익권에 달성을 했었고 자 재강조를 한 이후에 8월 18일에 재강조 지난주에 재강조 드리고 나서는 10%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한 종목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중대형주 위주로 종목 선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타를 하고 싶다 혹은 송진이 주는 종목을 혹시 이렇게 무겁게 오래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안전한 종목들에서도요.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돌파 나올 때 매수 그리고 8월 7일 35% 상승. 자 눌림목에서 8월 18일이죠. 8월 18일에 다시 한번 공략 드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10%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크게 수익을 못 낸다 이런 게 아니고 자 올라가는 줄기 안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짧게 먹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원전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제2의 마스가 그러니까 마스가는 조선협력인데 제2의 마스가로 부상을 하면서 이 원전 한미 원전 협력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서사 혹은 스토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러티브에 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기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미국이 중국 원전 기술을 제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재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자 중국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해본 거예요. 원전을 가지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2030년도가 되면은
세계 최대 원전국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라는 내러티브예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안에, 패권 경쟁 안에 이 AI라던가 원전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의 우리가 패권 전쟁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 패권 국가가 있고 이 패권 국가에 대항마로 출연을 한 국가가 있으면은 자, 이 국가 두 국가는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지만 이 경쟁은 끝난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원전이라고 하면요. 서두에 제가 인사말에서도 핵무기 언급을 드렸지만은 자, 원전은 결국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전 세계 최대 원전국이 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안보 입장에서도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내러티브에 주목을 한다고 하면은 원전 과연 어떨까요? 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지난주에도 캐나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캐나다의 벤처 투자 기업이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전문가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웨스팅하우스가 무슨 미국 기업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캐나다가 인수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미국은 혼자 스스로 원전을 자립으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은 자, 그래서 제조업단에서 원전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고 자, 지난주에 악재가 터졌을 때 매수를 했던 그 근본적인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살펴가신다고 하면요. 시장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관련주로는 이제 우리가 한정기술 히든주로 매수를 했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또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매수가 첫 번째로 들어갔었고 히든주로 자, 이때만 해도 20% 수익권 달성. 그리고 나서 자, 공포에 남들 다 던질 때 우리는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15%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무거운 기업이니까 요거를 뭐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뭐 1년, 2년 끌고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 단순하게 이런 기간 동안에도 충분하게 10%, 15%, 20% 가까운 수익은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15%, 20% 수익을 단기적으로 낸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안전하게 좀 매수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증시 키워드는 로봇인데요. 자, 로봇 하면은 또 어떤 테마가 자리 잡았냐? 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뭐죠? 자, 노조 갈등에 있어가지고 자, 기업들이 좀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인데 이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오늘 로봇이 부각을 받았다. 그래서 이 노조 갈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 자동화 설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 쓰고 자, 기본적으로 공장을 자동화로 깔아버리고 로봇들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노조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단기 내러티브,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 자, 이런 단기 테마 때문에 그럼 로봇이 뭐 단기적인 테마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겠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각이 됐던 거고, 자,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성장 전략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AI와 휴머노이드 전략이 포함이 됐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뭐죠? 자,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AI 발전의 AI 혁명의 끝단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 피지컬 AI 로봇이 있다.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이제네럴리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6월 달에 추천드려서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 추천드리면서 로봇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인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관심을 갖자라고 했었고 자, 역시나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니 자, 로봇 그리고 로봇 성장주죠.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반기에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자, 로봇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섹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자동화 설비
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자, 우리 이제 공장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갖고 온 종목은 포스코 DX라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그룹주에 있는 그룹사에 속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자,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주로서 현재 자, 저점을 만들어 놓고, 자, 23년도 79,600원부터 하락을 보이고 나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자, 변동성이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수렴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잡자라고 하면서 왜 하락한 종목을 바닥에서 또 잡으려고 하세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자, 포스코 DX가 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인지는 이따가 제가 실전 주식의 기술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자, 오늘 새벽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제가 들었던 하나오션이라던가 한전기술처럼, 자, 조선, 원전, 수혜 모든 분들이 알아요. 옆 동네 철수, 영희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조선과 원전 그리고 땡땡땡과 로봇이 섞여 있는 섹터인데, 자, 이 섹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섹터를 우리가 한번 잡아봐야 된다는 거고, 자, 엠밴드방에 입장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8월 1일 히든주 한전기술 이런 식으로 공약을 드렸던 거고, 자, 이날이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원전주들 폭락 나올 때, 자, 한미 정상회담 강조드리면서, 자, 우리 정부가 원전 카드를 가져간다. 이번 회담에서 원전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이 모든 게 현 정부의 공적이 된다. 그래서 정치적 노이즈보다는 우리 AI 인프라, 원전하면 AI 인프라, 에너지 수요, 전력 수요에 필요한 이 AI 인프라에 주목을 하면서 이런 내러티브에 주목을 계속해서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리핑뿐만 아니고 종목 추천 그리고 목표가까지 대응을 해드리니까, 자, 일단은 한번 앵커님께서 입장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진 전문가님의 시장을 보는 눈은 매서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원전주들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세를 가져갔죠. 이 불공정 논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으면서 원전주들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진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가 한미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급락할 타이밍에 우리가 공포에 매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매매 전략이 딱 떨어져 맞았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20% 수익권 달성 이후에 재강조를 하셨습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엠밴드 히든방에서 거진 3번 넘게 강조를 하셨죠. 이 종목 벌써 다시금 재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15%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하나오션 또한 그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10% 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한번 포트에 넣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한미 정상회담의 찐 수혜주를 들고 왔거든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나도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안전벨트 확실하게 매보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까지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송진 전문가님과 찐 수혜주를 한번 얻어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송진 전문가님 종목 오래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안정적인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입니다. 올라가는 줄기 안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또 많은 상승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나도 한번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단기 트레이딩까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낌없이 전략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엠밴드 히든방 오셔서 한미 정상회담의 찐 수혜주와 그리고 내일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 시장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에서도 금리 인하로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들이 움직였잖아요.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작년도에 한번 금리 인하를 2번 하고 나서 멈췄었단 말이죠. 근데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한번 9월 달부터 개시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번 주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이 파월 연준 의장께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자, 통화 정책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시장에서 계속 불확실성을 만들었던 관세 같은 경우에도, 자, 물가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단기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고용 둔화세가 보이기 때문에 슬슬 이제 통화 정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자, 월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8월 물가라던가 고용 지표를 확인을 더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파월 의장이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뭐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약속을 해준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9월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라고 뭐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자, 결국에는 이 미국의 GDP인데, 자, 파월 의장도 금요일 날 발언해서 이 미국 GDP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일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미국 GDP까지는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고, 29일에 이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는 지표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 연준이 금리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월에 아직 금리 인하를 안 했고, 자, 8월 달 이 28일, 29일에 있는 지표, 그리고 9월 달 금리 결정 전까지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크로 경제 지표의 시장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 주에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글로벌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라고 제가 금요일에도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AI 랠리를 정당화해 줄 것인가라고 제가 이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왔는데, AI 랠리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실적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 AI 랠리에 환호를 하면서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랠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인 거고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최근 이제 빅테크 실적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AI 칩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얘기했던 이 AI 버블 우려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뭐 사소한 좀 이익률의 변화라던가, 뭐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재를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뭐 이익률이 살짝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표 흠결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겠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코스닥에서 숨죽여 있던 반도체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을 우리는 체크를 해둬야겠습니다. 자, 8월 18일 이제 공약주였던 파라다이스 잠깐 보고 지나갈 건데요. 자, 이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내년 6월 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에 주목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뭐 큰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 자, 이러한 모멘텀이 있고 카지노뿐만 아니고 파라다이스 호텔 실적도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의 관광객들도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자, 파라다이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보시고 히든방 입장하시는 분들 파라다이스 제공약까지 제가 도움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OFC, 자, 고체 연료, 수소 관련주로 해서 두산 퓨어셀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12% 상승세를 지속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대 거래량이 뽑히고 나서 갭 상승을 했던 자리에서 이 갭 상승을 했던 구간을 지켜주면서 자, 꾸준하게 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지금 응축되고 있는 자리이니만큼 두산 퓨어셀 물론 우리는 이제 12% 수익 중이긴 하지만은 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자, 이런 종목들에서도 충분하게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공략을 드렸어요. 제가 7월 8일에도 방송 히든주로 공략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또한 제가 3번 정도 공략을 드리면서 현재 35%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자, 18만 원 최고점에서 목표가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1차 목표가. 그래서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우리가 놀자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잘 키운 자식 하나, 10자식 안 부럽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 종목만 매수하기 힘드니 제가 그냥 10자식을 다 잘 키우게 도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크고 있는 이 현대글로비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자, 7월, 8월 계속 강조를 했던 히든주인데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자,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종목에서는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좀 대공개를 해드릴 건데 자, 그 이유가 이렇게 상승한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제가 갖고 온 히든주 섹터와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대공개를 해드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 숨은 찐 히든주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원전은 이미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돼 있잖아요. 자, 노출이 됐다 얘네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주목을 하면서 이 종목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고 이런 종목들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도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매수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찐수혜주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조선 원전 이미 노출되어 있는 섹터인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출되지 않은 실제로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의 종목 선물 들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 궁금하다. 나도 한번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안전지대에서 안전벨트 내면서 한번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는 안정적인 종목을 드리지만 또 이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35% 상승 중에 있고요. 두산퓨어셀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드렸습니다. 이 종목 12% 넘게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드렸던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죠. 이 종목 9%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금요일에도 또 드렸습니다. 재공략 타점이 있다라고 드렸는데 오늘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져갔잖아요. 이만큼 나도 한번 단기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한번 수익을 낼 만한 종목 선물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엠밴드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다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한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이슈도 많이 나오는 시장 속에서 어떤 이슈가 중점적인지 그리고 찐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가격적인 전략을 다 텍스트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매매 전략 세울 수 있거든요. 나도 이런 부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또 히든방 입장하셔서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QR 스캔하시면 바로 히든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찐 수혜주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잔 패턴으로도 유명을 한데 자, 이제 이걸로 제가 좀 유명해지려고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텐베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텐베거라는 거는 1000% 상승한 거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10배 내가 매수했던 자리에서부터 10배 가는 종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국내 증시가 박스피라는 좀 오명이 있고 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또 불명예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업 이제 이런 이유들이 이제 기업의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이라던가 테슬라를 보더라도 뭐 애플 생명보험, 테슬라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없잖아요. 애플이면 애플, 테슬라면 테슬라인데 꼭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물적 분할로 쪼개기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빠진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국장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국장에는 텐베거 종목을 찾기가 힘들다. 정말 근데 찾기가 힘들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숨겨진 비밀이라는 건데 자, 텐베거 종목을 우리가 사서 10배 가는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국장에는 우상향하는 종목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 등 막 고점에서 물리면은 약도 없다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가 정말 우상향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게 따라서 중장기 투자, 우상향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테마주만 해야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테마주, 저는 이걸 잡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런 테마주만 과연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숨겨진 비밀 알려드릴게요. 자, 차트에 숨겨진 비밀은 제가 금요일에도 언급드렸던 이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로그 차트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려워하실 거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세로축. 자, 차트에 있는 이 세로축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차트 볼 때 여기가 어디 뭐죠? 가격입니다. 가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 차트에서는 이 세로축이 가격이다. 그래서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을 하면 500원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서 1,000원에서 500원 상승하면 요 정도 양봉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상승을 했다, 이 종목이. 그러면 10,000원에서 11,000원. 자, 1,000원 500원보다 1,000원이 이 폭이 크죠? 가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일반 차트에서는. 근데 로그 차트는 어떤 거냐? 자, 세로축이 가격이 아니고 상승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승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건요. 실제로는 50%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은 자, 50만 원을 번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을.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50만 원을 번 거다. 근데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자, 1,000원 상승이긴 하지만은 10%밖에 상승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110만 원, 10만 원밖에 못 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로그 차트에서 나오는 이 세로축이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예시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반 차트예요. 일반 차트로 보면은 뭐 이 옛날 거는 막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작게 보인다. 가격이 싸서 작게 보이는 거고. 자, 최근에 그러면 5만 원이 넘어간 시점부터 해서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마치 무슨 상승하지 않는 종목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나오는 왜곡 현상인 거고, 실제로는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21년도 고점을 달성하고 나서 현재 박스권 구간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삼성전자가 이러한 박스권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도 삼성전자고, 자, 분명히 우상향하는 추세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로그 차트라는 거예요.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자, 그러면 에코프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애증의 종목이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15만 원에서 30만 원 갔을 때 폭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죠. 근데 7만 5천 원에서 15만 원 갔을 때 상승은 이 정도밖에 폭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가격 차트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7만 5천 원에서 15만 원을 간 거나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간 거나 자, 똑같은 100%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에코프로의 착시 현상 말고 자, 실제로 로그 차트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로그 차트를 보게 될게요. 로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자, 최근에 조정이 나오기는 했으나 자,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라는 겁니다. 자, 이때 돌파가 나왔던 21년도를 기준으로 전기차가 시장에서 판매가 되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내러티브를 갖고 올라간 종목이 에코프로다. 그러면 이번에 에코프로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자, 촉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자, AI 인프라, 전력 인프라에서 필요한 ESS 배터리죠. 이것도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후에 계속해서 전기차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자,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 로봇이 무슨 석유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로봇도 결국엔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봇 한 대 한 대당 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러한 촉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삼성전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종목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자, 상승하는 종목에서 우리가 단타를 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에서 쳐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하락하는 종목에서 백날 단타를 쳐봤자 수익을 낼 확률은 상승하는 종목보다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 상식인데 이 상식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자, ENMI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자, 이 종목 볼게요. 자, 2016년 1월 고점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연봉상으로. 자,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면은 수익 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손실 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자, 단순한 상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상식.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로고 차트의 결론. 자, 텐베거 종목은 매년 국장에도 있어 왔고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매번 있는 게 우리나라 국장이다. 자, 내러티브에 주목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내러티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서사, 이야기. 투자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자, AI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이 되죠. 그리고 이 기업이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요. 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고 자, 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차트의 흐름을 보려면 로그 차트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공부방, 히든방 입장하시면은 자, 공부 같은 거 제가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입장해서 또 추가적으로 내용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예시 종목입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놀자. 효성중공업.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60% 상승세가 나왔어요. 우리가 4월 말에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자, 촉매가 뭔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오고 만들어진 촉매는 AI, 인프라, 전력기기 인프라로 수혜를 받는다라는 촉매가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매수했던 한정기술. 자, 이 종목도 몇 년을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고점들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올해 6월 달에 나왔다. 그 이유는 자, 한정기술 원전도 AI 에너지죠. 자, 현대글로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제가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는 현대차가 해외로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현대차를 수출하는 운송을 맡았던 현대글로비스의 촉매가 발현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다. 다만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모두 운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중지를 당하면서 안 좋은 시대 흐름을 지나서 현재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뿐만 아니고 고객사를 다변화시키면서 자, 해상
관련해가지고는 이 운송 관련해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이러한 촉매가 발동되고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박스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촉매만 잘 발견한다고 하면은 상승하는 추세를 단기적으로 취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주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주는 1차 내러티브가 과거에 발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2차 내러티브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찐 히든주. 자, 밑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는 분에 한해서 오늘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내일 오전에 바로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템베거가는 이 종목의 숨겨진 비밀 로그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학 시간 아니냐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을 해보자면 우상향하는 차트 종목에서 놀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상향하는 차트가 뭐냐, 그런 종목이 뭐냐 이런 건데 오늘 이 히든 종목이 지금 이 로그 차트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이죠. 이 종목 궁금하다, 한번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엠밴드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가격적인 전략을 텍스트로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또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송진 전문가님의 한미 정상회담의 찐 숨은 수혜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히든주가 너무나도 빠르게 잘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던 종목 사실 월요일에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금요일장에서 9% 넘게 상승세를 보이더니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금요일장에서도 우리가 이 종목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서 여러분들께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SK 오션플랜트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제시를 해드렸죠.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한정기술이라든지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지금 35% 넘게 상승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있는 시장 속에서 나도 한번 중심 제대로 잡으면서 안전벨트 딱 한번 착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종목에 대한 안전벨트 채워주실 예정이거든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오늘장의 안전벨트 딱 착용할 만한 오늘장의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지금 바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공략주 공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시간만을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실전 매매 공략주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 팬눈만 팬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나왔어요. SK 오션플랜트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6%대 상승하고 나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자, 이 기업 조선 방산 해상풍력, 이 해양 복합 인프라 플랫폼 기업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특히 이 특수선 방산 산업 매출 비중이 50%에 달한다. 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생겼어요. 신재생 에너지에는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던가 아시아 국가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성장세도 지속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조선, 방산, 해상풍력, 이 트리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SK 오션플랜트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기준선이 있어요. 자, 과거에 이러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점프를 했느냐, 갑작스럽게. 자, 신재생 에너지 부각이 되기 전과 후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선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지금 현재 시대의 이 종목의 저점 구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과거 고점을 찍고 나서 자, 금리 인하기에 이런 상승이 나왔던 거고, 금리
상승기에 이러한 하락 패턴이 나왔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돌려 세우고 있는 흐름이니만큼 자 9월 달에 정말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이 SK 오션플랜트 거의 90% 이상 확률로 추가 상승하면서 21년도 고점 돌파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저와 함께 또 잡아보실 분들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삼성전기도 예전에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수익을 지금 현재도 보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테슬라 협력의 찐 수혜주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이 AI 칩에서 고밀도 패키지 기판 시장 규모가 2030년도에 2배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빅테크 기업 외에도 애플, 구글, 메타에도 이 기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이라는 내러티브가 지속되고 있죠. 자, 고성능 칩으로 갈수록 자, 칩에 가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유리기판이 필요하다. 냉각 기술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자, 이 내러티브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다. 그래서 AI 반도체 칩 플러스 유리기판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삼성전기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로고 차트를 봤을 때요. 자,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협력을 하면서 삼성전기의 매출 성장세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 이 종목도 당연히 21년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저와 함께 단기 트레이딩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포스코 DX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갖고 왔던 종목이죠. 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촉매가 발생이 됐는데, 자, 과거에 이 2차 전지 캐즘이 있었지만은, 자, 이게 이제 탈출이 기대가 된다. 왜? AI ESS 저장 장치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증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전반적인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강 관세라던가 2차 전지 등. 이게 이미 주가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AI 인프라에도 부합이 되는 종목이고, 자, 그룹사 저점도 확인을 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로봇 관련해서도 우리가 내러티브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23년도 촉매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했던 23년도 촉매는 2차 전지와 이 포스코 DX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25년도의 촉매로 AI 인프라, ESS 저장장치 수요 급증과 스마트 팩토리, 로봇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 자, 한번 올라간 섹터는 계속해서 한번 올라간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인다. 자, 정확하게 과거 저항 때 지지받으면서 돌려 세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것도 매수를 하면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 숨은 찐 히든주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주요 협상 과제는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선 그리고 두 번째 원전인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이고 이미 노출된 재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협상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율이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미 미국 투자를 약속을 했던 부분들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자동차는 악재가 나올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관세율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섹터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외국인은 이미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사고 있고, 조선 원전을 매도를 해서 현대차, 기아 등을 폭풍 매수 중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먼저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대감도 있죠. 자, 현대차, 테슬라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자동차 기업입니다. 자동차 기업이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모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현대차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종목인데요. 자, 1차적으로는 과거 21년도 때 자율주행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됐었죠. 그러고 나서 내려왔다가 현재 자, 2차적으로 이 로보틱스 내러티브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자, 이번에는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율주행 테슬라 잘하고 있죠. 현대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주가의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 종목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전 매매 공략주와 히든 종목 들고 왔는데 이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